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오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리마크 영어국어원에 이번에 새롭게 고등부 영어 전임 강사로 저희가 모시게 된 안태건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선생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태건이라고 하고요. 고등부 이제 전임 강사로 리마크 영어국어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거는 2007년도인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쭉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뭐 재수생이나 어떻게 보면은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쭉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점수가 오를까 이 한 가지만 쭉 파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도 채용 과정이 나름대로는 되게 뭐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무엇보다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이제 접촉을 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능력적으로 당연히 좋은 분이셔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 인성적으로도 학생들한테 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느라 뭐 거의 한 5개월 이상의 나름대로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태건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학원 1년 정도, 이제 1년 된 학원인데 저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능력이 좋은 선생님이 오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이제 경력 측면에서 충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또 젊은 선생님들을 좀 이끌어 주시면서 또 학원의 어떤 이 커리큘럼 측면에서 각 학년별로 조금 더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의견들을 같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사실 저희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게 됐고 네, 그런 분이시리라 생각해서 진짜 모시게 된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4년 12월 23일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년 1월 2일인 25년 1월 2일부터 안태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현재 이제 뭐 권보경 원장님도 수업을 계속 합니다. 예, 같이 할 거고요. 이제 내년도에 진행하게 될 몇 가지 특강에 대해서 오늘 뭐 소개를 하면서 같이 내년도 특강, 고등부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 크게 이제 3개 학년을 특강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 모두가 들어도 괜찮을 특강을 일단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내 생의 마지막 생기초. 네, 내마기입니다. 뭐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이름 제가 지었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끝도 없이 이제 그 중하위권 학생들은 언제나 생기초 강의를 어느 학원에 가더라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는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고등 문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문법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과정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초 문법에 대한 부분의 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생기는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아는 내용인 거, 나 분명히 뭐 문법 공식처럼 뭐 관계대명사 혹은 뭐 투구정사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 그걸 적용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법 자체를 암기해야 돼, 싫어 이런 느낌으로 또 보면은 거기서도 약간 벽이 생기죠. 아까 전에 선생님 그 이제 수능 강의 영상을 잠깐 찍으시면서 저도 이제 봤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영어 문법이 독해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글의 흐름의 영역이다 보니까 원래 국어는 조금 더 자신이 있었었고 하다 보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저는 항상 문법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문법이 어려울 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뭘 보라는 건지에 대한 지점이 항상 저는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딜 봐야 하고 어딜 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지금 학생들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내 생의 마지막 생기초는 사실 예비 고3 범위까지도 넣은 이유가 이제 영어를 뭐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뭐 수능 기준으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또 이제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구문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문법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한 6회 정도 특강으로 나름대로 좀 정리하고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문법 수업으로서 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법을 활용을 해서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독해에도 쓰고 더 중요한 건 문제를 맞춰서 성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하려고 하니 어느 정도 문법 용어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동네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요 수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학원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제 되는 것 같고요. 뭐 내 수능 기준으로는 엄청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아도 뭐 한 5등급 이상 정도 되는 학생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5에서 4등급 친구들도 들을 수 있고요. 네. 고1 기준으로 해도 한 3, 4등급? 네. 뭐 하다못해 5등급이라는 친구들도 네, 뭐 네. 그 이하 친구들도 아까 얘기한 기준으로 그 용어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네. 가능할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서든 학원을 또 다녔고 공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뭐 마냥 그냥 놀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개념들이 어디선가 배웠는데 정리가 안 돼서 자기 걸 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배운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나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접근 방법,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되지? 라고 하는 범위, 뭐 두 가지만이라도 좀 확정되면은 오히려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문법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고1 실전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이 예비고1 실전 모의고사 특강은 이제 중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하실 때 들어보면 모의고사 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제 뭐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하나요?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의고사가 내신에도 지문에 등장을 하고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 수능 대비할 때도 당연히 정시로서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려면은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그 특강 하면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첫 번째 단어겠죠. 영어가 결국 국어 한글로 되어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알아야지 글의 내용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를 아는데 물론 문장 해석하는 거는 단어의 범주 안으로 포함을 한다면 그 글의 어떤 흐름, 뭔가 긍정적 내용에서 부정적 내용 혹은 부정에서 긍정, 다시 뭐 부정이 나오는 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 글의 흐름에서 간략하게 두세 문장 혹은 그 흐름이 전환되기 전까지 요약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냐, 그래서 흐름과 요약 파악하기, 이게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 결국에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식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답을 골라야 되는데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 왜 이게 답이 되지? 왜 답이 안 되지?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하기보다는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설명. 보통은 아까 두 번째에서 흐름과 요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연습해야 될 부분이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그래서 선지에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독해를 할 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요 단계별로 자기가 안 되는 게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 이게 결국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능력의 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모의고사를 좀 풀어본 학생들 있어요. 점점 더 어린 연령으로 내려가면서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상담을 오는 뭐 중학교 예비 중학교 학생들인데도 모의고사를 풀었더니 뭐 몇 등급이더라. 근데 이제 학생의 어떤 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그것만큼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심정이라는 건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재 학생의 상황을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언어 능력이 발달한 학생들은 찍어서도 잘 맞추는 문제들이 상당히 저는 이제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아까 말씀하신, 근데 그러니까 그 흐름도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를 선택해내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그 모의고사를 풀었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제시하는 기준이 고3 수능 문제 혹은 6월, 9월 평가원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그걸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 그러니까 뭐 1학년, 2학년 혹은 관연도 많이 지난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 실력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경향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변화들도 드러나고. 네, 실제로 한 3, 4년 전의 수능 문제보다 최근 수능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죠, 그죠? 네, 많이 어려워졌고, 아까 설명했던 32번 그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빈칸임에도 불구하고 키워드가 3개로 등장했죠. 그리고 그거는 그 안에서 주어져 있던 게 아니라 추론을 해서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체 문제가 다 지문이 어렵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되려면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들을 맞춰가는 상황에서 그 외에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니까 좀 고난이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가는 게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좀 그 선택지를 만드는 평가원 교수님들은 항상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거든요. 감으로는 안 될 수 있는 함정을 꼭 파는 문제들. 저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 내 학교들의 내신에서는 대부분 모의고사를 어떻게든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의고사 그 지문을 아는데 베리에이션 되는 경향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리에이션 됐을 때 어떤 종류의 문항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이 어떤 유형의 형태로 변화되거나 또 같은 문장 안에 있는 여러 어휘들이 실제로 뭐 패러프레이징 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면 이제 학생들은 그냥 모의고사를 단순하고 뭔가 1차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푼다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학생들의 눈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 학원에서 좀 강조를 하고 학생들한테 좀 제안해야 할 뭐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예비고일 서술형 특강입니다. 서술형.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든 서술형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서술형을 잘 받아야지 결국 1등급 혹은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술형이 그리고 지역마다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이제 배점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우리 하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서술형 난이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어서 뭐 심한 학교들은 거의 뭐 40%에 육박할 정도로 개별 지필평가에서 서술형을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뭐 경향도 계속 이제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준비를 올 겨울이 사실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사실 아시잖아요, 선생님. 방학 아니고는 특히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름방학은 너무 짧고 요즘 여름방학 그죠. 그래서 겨울방학 아니면은 이런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고1 서술형 특강은 예비고1 대상이긴 하나 뭐 아까 내막이 같이 예를 들면 조금 수준이 자기가 이제 영어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창피해할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덮어놓고 고2 됐으니까 그냥 나 고3이니까 덮어놓고 갈 게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그 아래 단계의 서술형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서술형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 내용, 어떤 수학 공식을 실제로 문제에다 적용을 하려면은 내가 손으로 써보고 고민해보고 왜 이게 안 되지? 왜 틀렸지? 이게 왜 답이 되지?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문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주면서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번 써봤냐 안 써봤냐라가 이게 그대로 외워서 그렇죠. 했던 중학교와 뭐 서술형이 이제 여러 이제 타입이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단어를 놓고 배열해서 쓰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써보냐 안 써보냐가 굉장히 큰 거고 이거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제한적이고 극소수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직접적으로 써보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술형의 난이도가 높아질 때 문제들이 기존에 뭐 이제 단어 개수가 뭐 10개에서 12개 정도 있고 주어져 있고 그거를 배열해봐. 여기서 기본적으로 살짝 올리는 게 뭐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니까 그거를 동사를 원형을 주고 바꿔봐. 뭐 이런 간단한 변형.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개수가 늘어나거나 하다가 더 어려워지면은 실제로 이쪽 하남 지역에서도 일부 단어만 주고 써봐 라고 하는 것, 그냥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이제 써서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요약을 해서 그냥 써봐라. 그 주제를 자, 이렇게 현재 저희 일마크 영어 국어학원에서 영어과에서 지금 고등부로 계획하고 있는 특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생기초, 그리고 예비고1 실전 모의고사 특강, 예비고1 서술형 특강, 예비고2, 예비고3 대상 서술형 특강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학생 수준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절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비고2 대상으로 하는 뭐 모의고사 특강이랑 또 예비고3 대상으로 하는 실전 모의고사 특강 부분들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 지금 이제 이 관련한 내용으로 한번 글과 또 이제 신청 링크 같은 거 안내 드릴 거니까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